안녕하십니까. 이스트에이시아 모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10번째 세션으로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The Nine Report는 매월 9일, 19일, 29일에 유튜브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Nine Report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저는 정치경제학을 일본을 중심으로 전공한 노 다니엘입니다. 방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1위, 2위는 뭐 압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뭐 1000억, 뭐 8760억, 2910억 달러 정도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방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방위 예산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 러시아,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놀랍게도 막 800억, 700억 그런 달러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전형적인 유럽의 3대 유럽 국가이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상당히 참 놀라울까, 어쩌면 굉장히 인상 깊게 한국, 이제 그 다음에 일본보다 앞서서 한국이 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방위 예산 지출국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9위고 일본이 10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31% 상승이라는 그런 참 이례적인 케이스고, 최근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해서 한국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과거에 그야말로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의 가장 강력하고 부자인 나라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방위 산업에 역점을 둬서 750달러, 그 전년 대비 거의 19%가 상승한 그런 방위 예산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국, 독일, 프랑스를 앞서고 있는 그런 방위 예산은 2022년도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임드 세일, 이제 방위 예산의 일종의 뭐 부차적인 변수로서, 형성으로서 무기 판매량, 뭐 가장 많이 역시 제일 많이 파는, 그 무기를 파는 것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 지금 자기네가 전쟁치기에 바빠서 무기 판매를 별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도 무기 판매가 적어서 이거는 역시 무기 생산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국 방위를 위해서 국내에 스탁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히 그 무기 판매 통계에 그치지 않고 지금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환경에서 중국의 그런 말하자면 그 정책 운영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독일, 이태리입니다만은 독일은 굉장히 이건 뭐 해마다 이렇게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규모상으로는 독일, 이태리, 영국 3개 이제 유럽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또 역시 여기서도 9위로 랭크가 됐고, 그 다음에 10위가 이스라엘이어서 한국이 뭐 여러모로 그야말로 세계 10대 국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런 방위 산업에서도 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2022년 그 디펜스 방위 산업에서 벌어들인 일단은 총 수입, 레비뉴니까 총 수입인데, 차례대로 회사 이름을 읽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로먼, 그다음에 거기까지 미국이고, 네 번째가 그 중국의 항공산업 회사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이고, 다섯 번째 보잉.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다시피 뭐 633억 이렇게 엄청난 단위가 다르게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단계
한국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뭐, 저기 6위부터는 쭉 생략하고, 26위에 이제 한국이 한화가 등장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한 자리 숫자가 낮춰진 정도로, 그야말로 록히드 마틴의 거의 뭐, 한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만은, 한화. 그리고 52위에 LIG 넥스원이 랭크되어 있고, 56위에 100대 중입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최근에 KAI죠. 항공 기만들 회사가 세 회사가 랭크가 되어 있고, 일본은 35위에 미쓰비시 중공업, 70위에 가와사키 중공업, 그리고 98위에 후지스. 사실 과거라고 해도 최근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미쓰비시, 가와사키 양대 중공업의 그 압도적인 그런 그 방위산업 수출이나 물량에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거의 힘든, 보기 드문 상태였습니다만, 최근에 한국화학 LIG 넥스원이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서 세계 26위, 50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자기네 스스로가 1936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이제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치러서 4년 동안 이제 미국과 싸우고 45년에 패전한 다음에, 일단은 소위 말하는 평화 헌법을 가지고 정규군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자위대, 그 셀프 디펜스 포스로 정규군이 아니고 공격용 그런 군비 태세나 방어 태세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패전국가 일본의 그 형태, 국가의 존재 형태, 그 안에서의 군인의 형태를 가장 아주 집약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방 세력이 강요에 따라서 영원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선언하는 소위 말하는 평화헌법. 지금의 이제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이죠. 그거의 핵심이 이제 구조입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국가 권력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이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간의 그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일본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전수방위로 오로지 수비에만 그 기능을 하는 자위대, 스스로를 지키는 이제 일종의 군대가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규군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때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쓰비시 그룹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그 뭐 한 20몇 개 되는 회사들이 다 말하자면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평화 헌법을 가지게 된 그런 일본의 나라로서 무기 수출 3원칙이 있어서 수출을 절대 못하도록 한 것이 1970년,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만은, 부터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무기 수출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완전히. 그러니까 무기 이전, 이미 뭐 수출을 안 하니까 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3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의 1% 미만으로만 방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개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이 그 무기 이전 3원칙인데, Clear Control of Arms Movement, 무기의 이동을 완벽하게 분명하게 컨트롤해야 된다.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In case movement is permitted, strict limitation of venue and information disclosure죠. 그리고 만약에 무기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말하자면 뭐 미국이나 국제사의 허가로서 할 경우에는
그 장소, 이동 장소 같은 분위기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되고 모든 정보를 이제 디스클로즈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proper management pertaining to non-purpose use and relocation of to third countries. 그리고 원래 목적에 규합하지 않는 non-purpose 사용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또 한 가지 제3국에 대해서 그거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무기 이전의 3원칙이고 이것이 현재 일본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무장 내지 무기에 관한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군비 방위에서는 국내 총 상대의 1% 이게 어떤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승국인 미국과 협의하에 1% 정도를 리밋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 디팍토 사실상 얘기죠. 디주어 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은 쭉 내내 2022년까지 최근입니다만은 다 대개 1% 미만에 들어 있었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런데 23년부터 확 증가해서 지금은 GDP의 거의 2%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일본이 1945년에 정해진 그런 방위 예산 및 무기 수출력 일체 방위에 관련되는 지금 그 레귤레이션 어떤 레짐이 최근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별도로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역시 자민당의 그 존재 형태, 자민당의 기능. 과거의 자민당은 그런 부전 조항을 가진 절대 전쟁을 치지 않는다는 그런 커미트먼이 강한 그런 자민당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 원칙을 깬다기보다도 미국 측에 요청이 있음으로써 미국의 일종의 준 방위 그런 알라이로서 동맹으로서 점점 그 방위 예산 1%의 그런 컨트롤이 지금 조금씩 그 루즈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방위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 보게 되면은 이제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미쯔비시 그룹은 과거로부터 그 삼릉그룹이죠. 그거는 뭐 형태는 민간 기업이지만은 항상 국책 사업을 하는 정부의 파트너인 그런 이제 회사였었는데 그 대표가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입니다. 뭐 항공기 그다음에 최근에 그 H1 로켓 모든 그런 중화학 내지 군수 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회사는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이고요. 또 그 미쯔비시 그룹 안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회사가 미쯔비시 전기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가와사키 중공업은 잠수함 헬리콥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EC가 사실 우리는 NEC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회사로서 뭐 TV부터 시작해서 뭐 컴퓨터 모든 전자제품은 다 만드는데 사실은 NEC가 일본 전기죠. 일본 말로 니혼덴키 굉장히 중요한 레이더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 그 메이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이제 IHI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의 가장 남단에 있는 타네가시마 섬에서 최근에 H1, H2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항상 미쯔비시랑 같이 일하는 데가 이 이시카와지마 하리마라는 아주 오래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커다란 함선도 만들고 일본에서 이제 보통 IHI라고 부르는데 이시카와지마는 주로 되게 큰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후지즈는 이제 원래 이제 전자회사하고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이제 고마츠는 아마 한국에서도 거의 저기 건설용 장비 트럭터 같은 게 고마츠라는 한자로 작은 소나무 소송 고마츠. 여기가 탄약. 그다음에 각종 이런 장갑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트럭이나 이렇게 불도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강한 그런 그 엔진에다가 이렇게 기계 암호로 움직이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도시바 잘 아시다시피 밑에 도시바 히다치는 뭐 일본을 대표하는 아까 나온 NEC 도시바 히다치가 일본의 3대 중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비 인더스트리. 경전은 이제 가벼운 거고요. 3대 중전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히다치고, 히다치는 과거로부터 그 한자로 일립이죠. 국책 사업을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회사로서 전자장비의 각종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주로 제공하는 것이 히다치고, 다이킹은 뭐 전후에 생긴 비교적 새로운 회사입니다만은 포탄 쉘을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한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한국화약, 한국 문자 그대로 한국화약이죠. 한국화약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지금 약진해서 세계적으로 진짜 아주 인류 항공산업체 일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로 K9 자주포,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천궁, 그 샘이죠. 그 서피스 에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을 만드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는 한국화약의 원래 준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화약 한화 시스템에서는 이제 아까 나온 천궁 미사일 레이더, 다목적의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KI는 이제 민간기업 출신이 아닙니다만은 원래 정부의 기업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LTD 주식회사가 돼서 KI 한국 항공 주식회사에서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 TA-55 그 훈련기죠. 훈련기에서 다시 이제 그것이 전투용으로 나온 FA-50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그 에어쇼도 많이 나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경항공기입니다. 좌석 2개 달린 그런 이제 메이커고,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와는 그 LIG는 아시겠지만 원래는 LG 그룹에서 스피노프 돼 나온 그룹이 LIG 그룹이죠. LIG에 있는 그 회사 계열회사 하나 넥스원이라는 데서 이제 그 아까 히다치와 같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천궁 미드 시스템에 또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현대그룹에 속하는 현대로템이 탱크,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무지하게 잘 팔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2 장갑차를 생산하는 것이 한국의 주요 군수산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저기 최근에 아주 한국인의 자부심에 많이 그 참 좋은 소스가 되고 있는 이제 왼쪽에 이제 K2 탱크죠. 여기서 폴란드에 수출했을 때 폴란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광경이고, 또 하나 이제 FA-50 그 경항공기, 이건 뭐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그 에어쇼에도 나가고 앞으로 경항공기로서 세계적인 시장에서 아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진짜 한국의 방위산업이 최근에 그야말로 눈부시게 약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한국의 군수장비가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우선 미국에 많이 수출된다는 거, 특히 뭐 포탄 같은 건 많이 아마 수출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아까 나온 그 항공기나 그런 게 많이 팔려나가고, 중동에서도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 아마 이 중동 나라들은 뭐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동에 가서 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가기 전에는 굉장히 멀고 한국에 관해서 인식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이랬나 보다 더 상대하기가 쉽고 편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이 강한 나라인 걸로 그 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핀란드, 폴란드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뭐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과거에 독일에
그야말로 뭐 거의 배타적으로 의존하던 그런 나라들이 최근에 독일에서부터 이런 그 무기 그 공급원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굉장히 참 그 중요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콜롬비아, 페루, 세네갈 같이 우리가 보통 신문장에서 보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무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다른 주제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